홍계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거의 이제 한 3년을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이 이어져 가지고, 참 공부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저는 한 두 가지를 늘 챙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시대 흐름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 흐름이 우리가 모든 게 변화가 음량 변화지 않습니까? 음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늘 얘기할 때는 이 음량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추나 추동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춘하 추동, 춘하 추동 계속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변하는 것이 이 모든 게 저 변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시대 흐름도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고 겨울이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이 올 때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씨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씨 뿌릴 준비를 하고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럴 준비를 해야 되고 겨울이 오면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이제 따뜻하게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따뜻하게 지낼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겨울이 오는데 따뜻하게 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봄이 오는데 씨 뿌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봄이 왔는데도 씨 뿌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미적미적 하다가 다 변하는데 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가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철부지라 그럽니다. 철부지. 철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변화가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 30년 전까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했죠. 그죠? 경제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한 3, 40년 전 이 무렵을 생각하면 계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다가 침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씀씀이도 줄여야 되는 거고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너무 풍족하게 살아왔죠 그동안에. 그죠? 너무 풍족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 모든 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진짜 어땠습니까? 전부 다 옷도 꿰매 입고 뭐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살고 웬만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옷이 장롱 속에 뭐 수도 없이 많고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지 않습니까? 풍족하게 먹고 쓰는 것도 풍족하게 쓰고 그런데 이게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큰 흐름이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경제는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서로 이제 세계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역을 많이 해야 된다. 자유롭게 서로 문을 열어놓고 해야 같이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탈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각자 도생합니다. 그럼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변화가 있고 또 우리가 한 3, 4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존 여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좀. 그죠? 네. 가정에도 보면. 그래서 여성들은 죽을 맛이었죠. 근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성도,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들의 위상이 확 높아져 버렸죠. 근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여성들의 위상이 높습니다. 원래 모계 사회가 정상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부계 사회가 됐느냐 하면 이제 농기구, 농사를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고기 잡아먹고 또 짐승 잡아먹고 하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구가 이제 무거운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무거운 걸로 만드니까 이 무거운 걸 잘 움직이는 남자들이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또 전쟁을 하니까 무기가 이제 또 무거운 무기가 생기고 하니까 돌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자르고 뭐 이럴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힘을 썼는데 지금은 그 무거운 거 가지고 잘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부드러운 거, 머리 쓰고 그런 것이 이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시 모계 사회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흐름들이 그런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또 큰 흐름이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데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뒤쳐져 가고 있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한류입니다. 한류. 요즘은 이제 그걸 K-컬처라고 합니다. K는 한국을 뜻하고 컬처는 이제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드라마를 만들든 노래를 부르든 영화를 만들든 뭘 하든 한국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미남 미녀를 뽑는데도 한국인이 거의 다 됩니다. 그 한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 물질주의로 가다가 물질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정신적인 것을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느냐? 물질주의로 너무 가다 보니까 환경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이 막 심해가지고 산불이 그렇게 막 심하게 봄에 나다가 여름이 되니까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차고 사람이고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이제 강바닥이 드러나가지고 그 강 속에 있던 수백 년 전의 것이 막 이제 드러나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람이 본래 제일 존귀한데 하늘 같은 게 사람인데 사람을 무시하면서 산 그 시간 때문에 이제 사람을 챙겨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ESG라고 합니다. 요즘 TV 광고에 ESG, 모든 기업들이 우리 ESG 잘합니다 이러면서 광고를 합니다. 이게 E는 환경이고요. 이제 환경을 챙겨야 되겠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 떠나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떠나면 끝입니까? 예? 끝입니까? 떠나면 끝이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가 100년 뒤면 좀 더 봐줘서 120년 뒤면 다 죽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세계가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데 또 자꾸 돌아오잖아요. 그죠? 다 돌아가시는데 자꾸 돌아오죠. 그게 우리가 여기 돌아올 곳입니다. 또 돌아갔다가 되돌아올 곳입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지구가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 지구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지구입니다. 지구 챙기고 요거는 이제 사회입니다. 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 대접을 서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네. 예? 잘 안 들립니까? 교수님 마스크 벗고 그럴까요? 그게 좋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챙겨야 되는,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챙기려니까 그걸 주로 이제 누가 하느냐? 기업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게 또 요겁니다. 그럼 이런 걸 하는 거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하는 건데 요거 가짜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면 요거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자금 조달도 안 되고 하니까 요걸 가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하면.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다 뭐에 달려 있느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물질 챙기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신을 챙기고 마음을 챙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그동안에 경제가 아주 발전을 잘 했다는 것은 열매가 잘 열렸다는 뜻입니다. 수확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갈수록 이 수확이 자꾸 줄어듭니다. 썩어버리고 벌레 먹고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료를 계속 줘야 되겠다. 농약을 쳐야 되겠다. 벌레가 먹으니까 농약을 쳐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확량이 유지가 된다 생각했는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비료 더 많이 주고 농약을 더 많이 치는데도.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뿌리가 이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땅도 이제 전부 다 황폐해져 있고 뿌리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비료 주고 농약 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를 살리고 땅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뿌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 챙긴 겁니다. 요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다가 안 보이는 거 이거 챙겨야 되겠다. 요 눈에 보이는 거 요거 잘 챙기는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이고 유럽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요걸 잘 챙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요거 제일 잘 챙기는 나라가. 예?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 이걸 제일 잘 챙깁니다. 뿌리를 잘 챙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뿌리가 누군지 생각을 해보니까 조상님들이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상님들 챙기는 게 족보고 돌아가셨는데도 제사 지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요게. 그죠? 요거 눈에 보이는 거고, 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오랜 세월을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이게 튼튼하면 비료 농약 별로 안 줘도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썩어버리면 비료 농약 아무리 잘 줘도 수확이 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뭘 챙겨야 됩니까? 뿌리를 챙겨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건 바로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변화의 시기. 그래서 지금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가 막 쏟아지고, 태풍이 옛날보다 더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뿌리를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뿌리를 챙기는 것을 한국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걸 잘 챙기는 미국, 일본, 유럽이 앞서가는 것 같고 부럽고 멋있어 보였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이걸 제일 잘 챙기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멋있어 보입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류입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사전에 아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영어 사전에 한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한류가 이제 뭐 한 그 시작될 때만 해도 그 2000년 그 한 20여 년 전에 서기 2000년이 되고 이 무렵에 한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뭐 얼마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뀐 거기 때문에 20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최소한 100년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까지 온 시간이 100년이 훨씬 더 됐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물질주의로 계속 왔거든요. 한 200년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200년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원래 잘 하던 그런 것을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됐다. 네. 그럼 이제 뭘 챙겨야 되느냐 하면 이걸 챙겨야 됩니다. 이걸 챙겨야 됩니다. 그걸 챙기는 이야기가 바로 이 경남 유교대학에서 여름의 끝자락에 시작해서 동지가 지날 때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2학기 공부를 지금 하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뿌리 챙기는 거는 올해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챙기고 계속 챙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수업을 들으시고 그 내년에도 들으시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우니까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 뿌리를 잘 챙기시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제일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경남 유교대학의 그 이 학풍이 제일 아주 열기가 뜨겁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예. 또 가보면 한 10분 이렇게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래 여기 꽉 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팬데믹 때문에 동영상으로도 좀 듣고 이러지만, 그래서 바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이야기인데요. 지금 교재 225페이지를 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마음 공부 이야기가 전부 마음 공부 이야기입니다. 사서 삼경이 다 마음 공부 이야기인데, 유학은 공자가 창안을 한 겁니까? 공자가 창안을 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죠, 그죠? 공자는 집대성을 하셨고, 요순 임금부터. 근데 요순 임금은 다 동이인입니다. 그 중국의 산동 지방에 그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중원에 살고 있었죠, 그죠? 거기 우리가 원래 살던 데입니다. 동이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순임금이 동이인이라고 맹자에 보면 나옵니다. 요 임금도 동이인입니다. 5,000년 전에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순 임금부터 뭘 챙겼느냐 하면 마음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했느냐, 중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을 잡아라. 이 중이 뭡니까? 우리 마음인데,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 가운데 있는 마음이 중입니다. 저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이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뿌리 중에 제일 저 끝에 있는 진짜 뿌리, 그게 바로 중입니다. 본 마음. 요걸 챙겨라 하는 얘기를 요 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그래서 윤집걸중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 서경에 실려 있고,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논어에도 윤집기중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요알편에. 그래서 공자가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의 제자들이 이어받고, 맹자가 이어받고, 또 정자, 주자, 송나라 때, 정자 1000년 전에 정자, 주자가 이어받고, 그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이어받았습니다. 태계, 남명, 율곡 이런 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이어받은 것이 다름이 아니고 요걸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챙겼기 때문에 지금 한류가 일어나고 있다. 20년 이상. 그래서 뭐가 한국 사람이 뭐가 다르냐,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데 나오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 요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밝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마음이 밝고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잊어먹었는데 한국의 드라마에는 저런 게 보이네. 한국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덕분이냐 하면 바로 우리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요순 임금부터 해서
우탕, 문무, 주공, 공자, 맹자, 정자, 주자, 태계 이렇게 내려오지만 태계, 남명, 율곡으로 내려오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삼국 유사에는 뭐가 있었냐? 당군 이야기가 있죠, 그죠? 당군 이야기. 그게 유학 이야기하고 딱 통합니다. 그래서 당군 이야기에 제일 시작이 뭐냐 하면 당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환한 남자입니다. 마음이 밝은 남자입니다. 마음이 밝은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유학에는 천명 사상입니다. 중용의 시작이 천명지위성이죠. 그죠? 우리 사람은 마음과 몸이 있지만 그 중에 본질은 뭐겠습니까?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 하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 안에 지금 그 30분 정도가 계시고 지구상에는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몸에서 계속 마음이 솟아납니다. 잠잘 때도 마음이 솟아나서 꿈도 꾸고 뭐 그러죠. 계속 솟아난다. 그러면 이제 샘이 30개가 있는데 물이 계속 솟아나면 그것은 큰 근원이 있다는 얘기죠. 지하수가. 근데 마음이 수십억 인류의 몸에서 계속 솟아난다는 것은 큰 근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원이 뭐겠습니까? 하늘입니다. 쉼없이 솟아나는 큰 근원이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중용의 천명지위성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군 이야기에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본래 지구상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만 년 전 이때는. 더 오래전에는 지구상에 생명도 없었습니다. 50억 년 전에는 지구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하늘만 있었습니다. 그 더 전에는 150억 년 전에는 하늘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없었습니다. 없는 데서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고 사람이 생겨났는데 그 안에서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는 그런 이야기가 유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하는 것이 그걸 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늘은 우리가 보니까 밝죠. 계속 밝습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서 밝고 밤에는 달이 있어서 밝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해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하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 해가 없으면 추워서 얼어붙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도 원래 저 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고 따뜻하다.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5,000년 내내 이어왔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그 본래 따뜻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따뜻한 마음을 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다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당군 이야기에서는 뭐라 했느냐? 홍익인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익인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환웅이 이 땅에 온 것은 홍익인간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제일 오래된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하려고 오셨으면 우리도 홍익인간 하러 온 거죠.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려고 온 거다. 그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세상에 도움이 안 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이 서양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가는 것은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서 같이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홍익인간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고 또 어두워지고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단군 이야기에는 사람이 되는, 곰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 닦는 얘기입니다. 굴 속에서. 또 유학에서는 그게 뭐로 표현이 되느냐? 경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 이 공경경자가 공자 사상에서는 인이 핵심이고요. 이제 퇴계 사상, 다 유학자인데 퇴계 사상에 오면 남명도 마찬가지고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이 핵심입니다. 요게 단군 이야기는 홍익인간이고 요거는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 곰이 사람 되는 이야기인데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공자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설명을 하셨고 퇴계, 남명, 율곡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큰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걸 공자도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로가, 제자인 자로가 선생님 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경우로서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이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한국 유학에도 인에 대한 얘기가 늘 나옵니다. 그 성학십도에도 그래서 인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인데 인격적인 성숙을 해서 우리가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방법이 226페이지에 이제 성학십도 중에 성학십도 그 전체를 한번 개략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태극도가 나왔죠. 그죠? 태극도. 태극도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느냐 하면 태극이라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늘입니다. 하나의 근원, 하늘입니다. 모든 존재가 태극이라는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음양오행, 남녀 만물이 생겨났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하늘에서 왔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하늘같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게 인입니다. 그래서 태극도, 서명도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학도, 대학도 또 백록, 동규도 이런 것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잘 챙기는 그런 얘기가 학습을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학습을. 여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 이야기. 그래서 심통성정도라는 데는 마음이 요걸 우리가 가운데 있어서 중이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 본 마음입니다. 본 마음, 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거 본 마음도 마음이고 근데 우리 몸에서 계속 솟아나는 감정, 정이라 그럽니다. 요것도 마음입니다. 우리 본 마음도 마음이고 솟아나는 마음도 마음이다. 샘하고 비교를 했는데 저 밑에 샘의 저 깊은 속에서 지하수가 깨끗한 물이
막 솟아나려고 하는 그 본래 물이 있죠. 그것도 물이고 또 샘을 통해서 솟아나는 물도 물이죠. 똑같습니다. 요거는 저 밑에 있는 본래 샘물 같은 본래 마음이고요. 본래 마음,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솟아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계속 솟아나는 마음. 저것도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저 두 가지다 하는 얘기가 심통 성정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설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8, 9, 10, 성학 10도, 8, 9, 10도에는 뭐가 나오냐? 심학도, 마음 공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얘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몸이 와 있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내 마음이 보냈습니다. 내 마음이. 귀찮다 하고 안 올 수도 있었죠. 그죠? 아니면 내가 땀 볼 일이 있어 하고 딴 데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땀 볼 일이 있어 하고 자꾸 다니는 거 이거 챙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게 더 중요해 하고 오신 거는 이 뿌리를 챙기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온다고 뭐 이 돈벌이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셨잖아요. 근데 이걸 챙기는 것이 뭐예요? 이걸 챙기는 길이다. 건강을 챙기는 거고, 마음을 챙겨서 인간관계를 챙기는 거고, 돈벌이가 되는 일입니다. 열매를 잘 열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비료 농약이 아니고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역할과 이런 것이 전부 다 뿌리를 잘 챙기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신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몸이 눈에 보이는 거고 심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뿌리입니다.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거는 뭐가 결정하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마음이 주재한다. 내 마음이 이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동하는 겁니다. 언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것은 언행인데 우리의 언행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같이 크고 밝고 따뜻하게 하면 말이 훌륭하게 나오고 행동이 훌륭하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만 하면 마음이 밝고 따뜻해져서 훌륭해지고 마음이 그러면서 몸이 하는 것도 저절로 훌륭해진다. 그래서 몸이 하는 게 언행이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유학 공부하는 분들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장수하고요. 그 태계 난명 이런 분들이 500년 전에 다 70까지 사셨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보면 100살 넘긴 겁니다. 다. 공자, 맹자 다 그렇습니다. 주자 뭐 이런 분들. 거의 뭐 맹자, 주자 이런 분은 지금으로 보면 120살까지 사신 분들입니다. 늘 마음을 챙기니까, 이걸 챙기니까 이게 튼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심학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봄에 그걸 공부를 했죠. 봄에 1학기 때. 경제잠도는 언제 어떤 그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수긍야매 잠도는 하루 24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 24시간 동안에 어느 때에 어떻게 경을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학십도의 마지막 결론의 10번째 그림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226페이지에 보시면 성학십도가 워낙 어려워서 제가 미리 보는 요지 이거를 그 앞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쓴 한글본 성학십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학십도가 어렵긴 하나 미리 보는 요지를 잘 보시고 제가 이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목이 좀 간질간질해지려고 그럽니다. 이걸 벗고 하니까. 그래서 좀 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잘 때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잘 때도 되나.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잠자면서도 경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자면서도 내 마음을 챙기느냐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긍야매 잠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수긍야매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말이고 새벽에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마음 챙기고 열심히 내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수긍야매의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긍야매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24시간 동안 바로 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을 해야 된다. 그럼 이 경이 뭐냐? 제가 늘 와서 말씀드리고 강조했습니다만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다 들리세요? 예? 잘 들리시죠? 그거는 지금 마음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몸이 여기 있는데도 마음이 딴 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집에도 갈 수 있고 저녁 때 누구 만나면 거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거기 잠깐 가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귀가 열려 있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들린다 하는 것은 경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챙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고 있지 않고 콩밭에 안 가 있고 바로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경입니다. 근데 그 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성현들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고 성인이 되는 길이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 본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인데 바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 늘 집중해서 듣고 딴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사업도 잘하고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잘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꾸 인간관계가
뒤틀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좋고 또 사회적 역할을 잘 한다는 것은 마음을 잘 챙긴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고도 직결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에너지가 갑니다. 그 마음이 여기 있으면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충전이 되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지금 이곳에 두는, 우리 전통으로 보면 이제 경인데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면 명상에 해당이 됩니다. 명상.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루 24시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하루 24시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잘 때 막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러지 않고요. 또 잠도 잘 오고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불을 차버렸다, 이 추운 겨울에. 그래서 내 몸이 춥다 이러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불을 다시 덮고, 내가 왼쪽으로 모로 누워 있을 때 이 몸이 편안한지, 오른쪽으로 모로 누워 있을 때 편안한지, 다리를 쭉 펴고 있을 때 편한지,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누워서 잘 때 편한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몸이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잠을 잘 때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명상을 하기 시작하느냐, 경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태극도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그린 태극도입니다. 이게 음양 변화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절로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동지 막 지났죠, 그죠? 동지 막 지났습니다. 그럼 동지 막 지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여름이 시작됩니다. 봄이 시작된다,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주역을 하는 사람은 여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요때가 되면 하지입니다. 하지가 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겨울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계절이 그런 것처럼 하루도 그렇습니다. 하루도. 요거 자정입니다. 자정. 요거 정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정에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딱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새벽 6시다. 여기가 이제 그 12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0시 또는 밤 12시가 되겠죠. 여기가 9시다. 이렇게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가 가사 6시에 내가 잠을 자다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자다가 몸과 마음 중에 뭐가 먼저 깨어납니까? 예? 몸과 마음 중에 뭐가 먼저 깨어날까요?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먼저 깨어납니다. 주인이. 예. 마음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경을 하는 겁니다. 누운 채로. 아, 내 의식이 깨어났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종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숨 쉬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맑은 상태가 되면 어제 내가 뭐 하다가 잘 안 풀렸는데 새벽에 딱 떠오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운 채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누운 채로. 누운 채로. 아시겠죠? 누운 채로. 그 누운 채로 명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228페이지를 보십시오. 228페이지에 제가 그걸 한글본으로 227페이지에 있는 거는 태계 선생이 그 진백의 수ඛ야매잠을 보고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걸 한글로 제가 해놓은 게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운데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경이라는 글자가 있고 왼쪽 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른 새벽에 깨어나기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침대 뭐 저도 침대 안 씁니다만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났을 때 경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일어나서 하는 건 뭐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경을 하느냐? 의식이 깨어났을 때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부자리 속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이른 새벽에 깨어나기고, 그 다음에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내가 일어나 앉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경자 왼쪽에 보면 글 읽기 있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책을 봐야 되죠. 그죠? 사서삼경도 보고 성학십도도 보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일처리.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하고 일처리도 해야 되죠. 그죠? 일처리. 그때 계속 뭘 하라는 겁니까? 경을 하라는 겁니다. 경을. 경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낮에 부지런히 일하기.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하고, 또 오른쪽에는 저녁에 정신 가다듬기.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또 그 이부자리에 누워서 이제 누워서 우리가 잠이 든다면, 누워서 잠이 든다면 뭐 몇 시에 잠드시는 게 다 다르지만 그 잠드는 시간에 그때 이부자리에 누워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경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오른쪽에 저녁에 정신 가다듬기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잠자기 전에 앉아서 명상을 좀 하고 이부자리에 누워서도 내가 어떻게 몸을 하고 자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밤낮 공통사항 이렇게 돼 있죠.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경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어떻게 경을 하느냐. 보통 이런 유학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새벽에 뭐 한 5시 또는 4시 이때부터 의식이 깨어나죠. 그죠? 그 깨어나는 건 누가 깨워줍니까? 하늘이 깨워주는 겁니다. 하늘이 깨워줍니다. 저절로 깨어나잖아요. 그죠? 하늘이 깨워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이 한 잔 먹고 싶구나. 이건 또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늘이 시키는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전부 다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이 다 시키는 대로. 배가 고프구나. 하늘이 시키는 겁니다.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구나. 그만 먹어라. 누가 지시합니까? 하늘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남 유교대학에 진주 향교에 가라. 이거 누가 시킵니까? 하늘이 시킵니다. 내가 마음을 밝고 따뜻하게 본 마음으로 있으면 하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욕심이 차 있을 때는
욕심이 차 있을 때는 하늘이 나한테 시키는 게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녁에 자라 이거 누가 시킵니까? 졸리다. 하늘이 시키는 겁니다. 자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야 된다. 아침에 깨워주는 것도 하늘이 깨워주고 계속 하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뭐가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마잠에서 왔습니다. 맞이한다. 하늘이 시키는 명령을 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마잠. 명령을 맞이해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유학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고 성현들은 그런 걸 일찌감치 깨우치셔가지고 행동에 옮기시고 언행에 옮기시고 글로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같이 수긍야매잠을 한번 읽으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치매 예방 박수를 한번 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 박수. 예. 자, 준비하시고 시작. 조금 엇박자가 나오는데 좀 걱정이 조금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337 박수를 치시면 좋습니다. 댁에서도. 네.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는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잼잼하고 뭐 도리도리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운동들입니다. 잼잼 도리도리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목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좀 돌려주고 한번 목을 좌우로 이렇게 최대한 한번 돌려보십시오. 또 목을 앞으로 꾹 눌러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한번 좌로도 돌리고 우로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자주 목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뇌하고 전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목뼈 사이, 척추 사이에 척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광 케이블하고 비슷합니다. 광 케이블이 잘 연결이 돼서 전신에 연결이 돼야지 인터넷이 무슨 광 케이블이 잘 연결돼야 인터넷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평소에 해주셔야 되고요. 삐딱하게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늘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자주 이렇게 몸을 또 이렇게 좌우로도 그렇고 자꾸 돌려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229페이지 수긍야매잠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깨어나기, 이거는 잠자리에 누운 상태로 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울어 시작. 닭이 울어 잠에서 깨면 생각이 차츰 일어난다. 그 사이에 마음을 모아 조용히 마음을 정돈한다. 지난 허물을 살피거나 새로운 실마리를 얻으며 차례와 조리에 맞추어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여기 이렇게 사언절구에 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로 이제 번역도 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닭이 울면 그때 이제 깨어났죠, 그죠? 지금은 휴대전화에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진동으로 맞춰놓고
이게 울리면 일어납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3시 50분에 맞춰놓고 여기 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진동이 울리면은 이제 예 진동이 울리면은 이제 의식이 깨어나겠죠, 그죠? 의식이 깨어나. 그때 생각이 차츰 일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나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작용 중에 생각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그 의식이 깨어날 때부터 경을 하지 않으면 잡념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가족 중에 누가 일어났나 아직 안 일어났나 또 오늘 내가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싫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벌써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잡념이 하루에 몇 가지나 생길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5만 잡생각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세본 모양입니다. 실제로 서양의 그 심리학자가 세보니까 4만 9천 하루에 생각이 그렇게 일어난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5만 생각은 경을 하는 겁니까? 잡생각입니까? 5만 잡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에너지가 방출돼서 건강도 나빠지고 잡생각이 나는 동안에 마음도 좁아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돈한다. 그 마음을 모아서 보면 누워있는 자기가 보입니다. 숨 쉬고 있는 자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숨을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온갖 자세를 다 취해 봤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모로 누워 가지고도 그 우리가 태아 어린 아이 부모 뱃속에 있을 때 모양이 있죠, 그죠? 그 자세로 왼쪽으로도 한번 누워보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누워보고 그 자세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고 또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왼쪽을 세우기도 하고 왼쪽을 세우고 숨을 어디까지 들이쉬느냐 하면 요 서해부까지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또 오른쪽을 또 세워서 여기까지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또 쭉 폈다가 양쪽을 다 세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숨이 들어가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폐가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숨이 들어가지만 기운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허물을 살피거나 요거는 내가 어제 누구한테 그 소리를 하면 안 됐는데 그 소리를 했구나. 오늘 사과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새벽에 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실마리를 얻으며 어제 그거 생각 안 났는데 실마리는 뭔지 아시죠? 그죠?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어. 실이 마구 엉켜 있는데 이거 풀려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여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를. 요게 실마리입니다. 이제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차례와 조리에 맞추어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그래서 저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경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 성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수긍야매라는 말은 시경에 나오고 또 여기 보시면 229페이지 그 아래 설명이 되어 있죠. 괄호 1번에
춘추시대 위나라 무공이 95세 때 지금으로 보면 120 넘긴 거죠, 그죠? 춘추시대 95세. 악관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읊게 하여 경계한 억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그러니까 하루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뜰안을 쓸고 닦아 백성의 모범이 되리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를, 시경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요연묵식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논어의 무기식지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아무리 봬도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 가지밖에 하는 게 없어. 묵묵히 알아차리고, 요게 경입니다. 묵묵히 알아차리는 게. 경을 하고 또 뭘 합니까? 학이부렴. 난 공부해. 6.25 대학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늘 공부를 해.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학습하고 사회적 역할을 가르치는 걸로 하는, 나는 요 세 개밖에 하는 게 없어. 나한테 또 뭐가 있겠느냐? 하유어아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하는 명상입니다. 경, 신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본을 시작. 근본을 확립하고는 새벽 일찌감치 일어나 씻고 빗고 의관 갖추고 단정히 앉아 자세를 모은다. 흐트러진 마음 모아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한다. 몸을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여 비우고 밝히고 고요히 집중한다. 그래서 근본을 확립한다 할 때 유학에서는 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본. 요 근본은 나무의 뿌리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시작할 때부터 뿌리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근본을,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죠. 또 올라가 보니까 조부모님이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의 근원이. 그게 내 제일 깊은 뿌리죠. 그죠? 그러면 내 형제들도 이렇게 해서 똑같고, 이웃집 사람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디서 이렇게 만나죠. 그죠? 나하고. 그렇죠? 만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납니다. 하나의 뿌리입니다. 근본. 이걸 알고 났더니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뿌리가 근본이 같구나. 이게 하늘이 부모와 같구나. 우리가 부모가 같으니까 다 형제 자매와 같구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야지 하는 게 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공경해야지. 효제. 요 마음심자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그죠? 공경해야지. 다 하늘 같은 분이구나. 공경해야지.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은 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뿌리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 효도하는 것에서부터. 부모님 챙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챙기는 것부터. 그래서 논어에 보면 효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효제가 인을 하는 근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효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확립된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나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근원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됐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는 또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잘 살다가 유종하고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안에서 계속 순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근본을 확립하는 얘기입니다. 태극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태극도 서명도에. 그리고는 일찌감치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리에서 입을 밀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확립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불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불 속에서. 그리고 일어나 앉아서 뭘 합니까? 씻고 빗고 의관 갖추고 단정히 앉아 자세를 모은다. 명상하는 겁니다. 이제 명상하는 겁니다. 명상할 때 반가부자도 하고 태계 선생은 꿇어앉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위자 또는 괴자라고도 합니다. 발족자를 붙여서. 이게 왜 위자냐 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꿇어앉는 무릎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꿇어앉아서 명상해보면 자세도 아주 바르고 집중이 잘 됩니다. 흐트러진 마음 모아. 경의 핵심이 마음을 모으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마음이 딴 데 안 가게. 마음을 모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숨 쉬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숨 쉬는 데 집중하는 거.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한다. 마음을 밝게 하는데 실제로 명상을 할 때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앉아서 그 밝은 해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몸을 엄숙하고 가지런히 하여 자세를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엄숙하게 가지런히 자세를 바르게 하고 비우고 마음을 비워 텅 비워 밝히고 밝게 해 어두운 마음을 고요히 집중한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게 고요하게 집중한다. 명상하는 얘기입니다. 글 읽기 독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자하고 시작. 성현을 마주 대하듯 공자가 자리하고 계시고 안현증자 앞뒤에 있다. 성스러운 스승님 말씀 간절하게 집중하며 듣는다. 제자들과 묻고 답하는 말 반복하여 참고하며 습득한다. 독서 대상은 뭐겠습니까? 사서삼경, 성학십도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유교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재 이런 거 독서하시는 겁니다. 보면 정좌하고 책을 편다. 책을 펼 때도 어떻게 해요? 정좌를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성현을 마주 대하듯. 책을 대한다는 것은 성현을 대하는 거하고 같다. 성현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안에. 그죠? 공자가 성현이 그럼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공자가 저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안현과 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자님 앞에서 지금 논어를 보는 동안에는 공자님 앞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책을 본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스승님 말씀 간절하게 집중하게 듣는다. 거기 보시면 한자로 친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청이라고 되어 있죠. 경청. 경청. 원래 경청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마음을 기울인다. 기울일 경자입니다. 근데 경청은 뭐예요? 마음을 경건하게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 경청보다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제자들과 묻고 답하는 말, 논어를 보았더니 뭐가 나옵니까? 안현이 물었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극기복례 위인하고 다 계속 이렇게 문답이 되죠. 그죠? 청문, 기목, 세목을 여쭙습니다 하니까 또 답을 해주시고 계속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여 참고하며 습득한다. 계속 반복해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 무슨 말일까?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조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경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일을 대합니다. 231페이지 응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을 대하는 시작. 일을 대하여 응할 때는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 밝은 천명 환히 빛나니 늘 지금 여기에 주목한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멈춘다. 그래서 일을 대하여 응할 때는 내가 상대방이 있죠, 그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제 일을 뭘 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의 기회로 삼느냐? 실천하는 기회로 삼는다. 뭘 실천한다고요? 이제 논어 공부하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극기복례하고 비례물시, 비례물청 이 소리를 내가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걸 다 조화롭게 예에 맞게 하고 있느냐 계속 경을 하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듣고 내가 꼭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될 말을 적절한 톤으로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기회를 삼는다. 밝은 천명이 환히 빛나니. 천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 본 마음, 저 깊은 속에 있는 본 마음은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나한테 뭘 명하느냐 하면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만 먹어라, 뭐 공부해라. 지금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잠자라 하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행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행복하게 써라. 배고플 때 밥 먹는 게 행복한 거죠, 그죠? 배부를 때 그만 먹는 게 행복한 겁니다. 딴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졸릴 때 자는 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라. 다른 사람 행복을 도와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인의예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인의예지. 그게 하늘이 계속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밝은 천명이 환히 빛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늘 여기에 주목한다. 마음이 늘 지금 이곳에 상대방과 함께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계속 살핀다.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또 경을 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멈춘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경건하게 집중하고 또 일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살피면서 실천을 하고 배운 거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 부지런히 일하기 일건 요거 군자 종일 건건하는 거는 주역의 건괴의 삼효죠, 그죠? 9.3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임과 시작. 움직임과 고요함의 순환을 오직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 고요할 때 지키고 움직일 때 살펴서 마음이 이리저리 가지 않는다. 글을 읽다 틈이 나면 잠깐씩 휴식을 취하며 정신을 일으키고 또 펴서 성정을 아름답게 기른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역에서 이름 일양을 도라 한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그린 그림이 이거였죠. 그죠? 오늘 와서. 그래서 한번 양이 되었다가 한번 음이 되는 것은 시대 흐름도 그렇고 우리 숨 쉬는 것도 똑같죠. 그죠? 날숨, 들숨, 양, 계속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 일 없을 때 음입니다. 고요한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양입니다. 일이 있을 때, 요 아무 일 없을 때, 일이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 순환을 오직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 마음으로 그걸 살피는 거예요. 고요할 때 지키고 움직일 때 살펴서 정, 존, 동, 찰 이렇게 돼 있죠. 요 고요할 때 이게 음입니다. 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일이 있을 때입니다. 요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 핵심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뭘 하느냐? 내 본 마음을 보존하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본 마음이, 본래는 이게 내 본 마음입니다. 전체가 내 본 마음이 하늘 같은 마음입니다.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인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좀 쭈그러들었습니다. 요거 욕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고정관념도 생기고 대체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 본 마음이 있는 거죠. 저 속에. 그죠? 본 마음이 남아있죠. 요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거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키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요 마음이 지켜지는데 마음이 딴 데 가면 요 마음이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깥으로 가 있을 때 내 본 마음이 자꾸 줄어듭니다. 마음이 다시 나한테로 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자꾸 지워져서 고요한 본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양이라 그럽니다. 기를 양. 그래서 존이라고 해놓은 건 존양을 줄인 말입니다. 존양. 존양은 내 본 마음 아직 남아있는 거 지키고 또 욕심으로 깎여져 있는 거 이거 길러서 본 마음을 길러서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전체가 욕심이 다 사라진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제 하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크고 밝고 따뜻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일 없을 때 앉아서 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죠. 그죠? 솟아나죠. 감정이 솟아나죠. 그 솟아나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 그래서 이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성찰을 줄인 말입니다. 차를.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본 마음에서 일어나느냐, 욕심에서 나오느냐를 살펴서 욕심에서 마음이 솟아날 때는 이 마음을 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본 마음이 일어나게.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계속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살피라는 겁니다. 살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어떤 때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까? 진주 향교 어르신들은 전혀 화를 안 내시는가 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화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가 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애가 성적표를 50점짜리를 받아와가지고 열받아서 야 이놈아 이게 성적표라고 들고 왔나 하는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 이놈아 이걸 성적표라고 들고 왔나 그러면 그 다음에도 50점짜리 들고 오지만 그래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다. 뭐 성적이 대수냐. 사람이 인격을 잘 갖춰서 나중에 너 반에서 1등하는 네가 데리고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살피는 게 찰입니다. 성찰. 아무 일 없을 때는 고요하게 내가 지금 숨 쉬는데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그때 내 일어나는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아까 마음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본 마음, 성. 또 하나는 일어나는 감정. 두 개 다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양을 하라고요. 요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찰을 하라고요. 성찰을.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지금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이 있죠. 그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어떤 마음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는 마음이 밝고 따뜻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관찰을 안 하면 잡념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제가 샘물하고 같다 그랬죠. 그죠? 내 마음이 여기서 솟아난다. 잘 관찰을 해서 본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샘물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샘물이 깨끗하면 사람들이 와서 기분 좋게 마시고 건강을 찾고 이러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나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이 덕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덕 불고 외롭지 않다. 다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하고 나하고 뭘 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욕심이 자꾸 나면 욕심을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합니다. 그 뭐하고 똑같으냐? 샘물이 오염된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아무도 안 마시죠. 그 내가 옆에 말 걸까 봐 사람들이 겁냅니다. 싫어합니다. 그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욕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본심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겠죠. 깨끗한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솟아나면.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을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 제일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존동찰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정존동찰.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가지 않게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어야 돼. 이 본 마음을 존양할 때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때도 여기 있어야지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여기저기 딴 데 가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만 자꾸 커집니까? 욕심만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본 마음이 자꾸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든다. 그 솟아나는 마음은 계속 욕심이 일어나니까
오염된 물처럼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다. 나를 싫어한다. 꺼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을 읽다가 틈이 나면 이제 우리가 논어 이 성학습도 이렇게 계속 보다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한 번씩 일어나서 휴식을 취합니다. 산책도 하고 이렇게. 텃밭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지요. 그죠? 그때 정신을 일으키고 또 펴서 성정을 아름답게 기른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쫙 펴져 있어야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쭈그러들면 몸도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몸도 쫙 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글을 읽다가 잠깐 나오면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걷죠. 그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쭈그리고 걷지 않습니다. 이렇게 쫙 펴고. 그 다음 232페이지 저녁에 정신 가다듬기 석척. 이것도 아까 주역 건괴 93에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할 때 석척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 공부 또 글 읽으면서 이치 공부 또 함께 하는 일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저녁이 되면 군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석척입니다. 같이 한번 날이 저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면 피곤해져 나쁜 기운 쉽게 들어오니 몸과 마음 잘 가다듬어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 밤이 깊어 잠잘 때는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 잡념 일으키지 말고 마음과 정신을 잠들게 한다. 이제 아침에 우리가 정신이 더 맑을까요? 저녁에 더 맑을까요? 아침에 더 맑습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에 이게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욕심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이 밤에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정화가 됩니다. 상당 부분 정화가 됩니다. 잠자는 동안. 잠 자기 전에 명상을 하고 경을 평소에 하고 명상을 하고 자면 더 정화가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생활하는 동안에 또 욕심이 자꾸 이렇게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조금씩 쭈그러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기운이 쉽게 들어온다. 근데 이 나쁜 기운도 어떤 때 들어오느냐 하면요. 내가 욕심이 많을 때 나쁜 기운이 잘 들어옵니다. 내 마음 상태가 깨끗하지 않을 때 나쁜 기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마음을 늘 나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나쁜 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잡념이 많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흩어진다 그랬죠. 밖으로 가고. 그때 나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나쁜 기운은 사기가 들어오는 것은 그런 감기 같은 기운도 되고요. 또 그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기운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병이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 잘 가다듬어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명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런히 모으라. 그래서 이걸 해보시는 거예요. 반듯하게 누워도 보고 모로도 누워보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누워보고 어떤 게 편안한지 보시는 거예요. 태계 선생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잠을 잘 때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야 됩니까?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자야 됩니까? 네. 어떻게 자야 됩니까? 한 자세로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자는 건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논어에도 공자 주무실 때 침불시 이런 얘기 나오죠. 시체처럼 하지 않으셨다. 이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그죠? 또 이쪽으로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자세를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시체처럼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태계 선생이 그럽니다. 침불시라는 말도 있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자는 거는 하늘을 내가 마주하고 자는 거잖아요. 불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계 선생.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태아 자세로 이렇게 좌우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도 무릎을 아까 제가 일어날 때처럼 이렇게도 한번 세워보시고, 이렇게도 세워보시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잡념이 안 일어나게. 아무 잡념 일으키지 말고 마음과 정신을 잠들게 한다.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편안하고, 명상이 잘 된 날은요, 잠자는 동안에 환한 느낌이 납니다. 환한 느낌이 나고, 잠을 몇 시간 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아주. 마지막 밤낮 공통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숙야 시작. 밤의 기운 잘 기르면 끝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것을 마음에 잊지 말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쓴다. 요 양이 약이 할 때 약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맹자에 나오는데 하루 24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잠자는 시간 동안에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서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에 낮에 이렇게 쌓였던 잡념들로 인해 생긴 욕심, 이런 것들이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일 우리가 기운이 좋잖아요. 그죠? 새벽에. 그래서 그걸 약이라 그럽니다. 밤의 기운. 그래서 이 맹자의 호연지기장에 저 약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밤의 기운을 잘 기르면 끝이 다시 시작이 된다 하는데, 끝은 뭐냐?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죽어있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죽어있는 시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이라 그럽니다. 그 여기는 뭐라 그러느냐? 원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형, 여기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형, 리정이 주역에 나오는 얘기죠. 건괴, 괴사에. 그래서 뭡니까? 계절로 보면 추나 추동이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죠. 또 방위로 보면 동남 서북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이런 얘기가 원형 리정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인, 예, 의, 지 이걸로 되어 있고, 이걸로 다 설명이 되죠. 그죠? 예. 이게 보면 항상 원행이 정길이 심하고 공헌한볼 길이 해놨는데, 예.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이 진암철이라든지 뭐 배철이라든지 보면 쪽이 항상 위로 가게 그림을 보면 동서가 바뀌고 이러는. 예. 늘 이거는 보면 옛날식 그대로 해가지고 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인식하고 안 맞는 건데. 예. 그거 이제 제가 예전에 주역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그려놓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구는 그냥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도 그냥 이렇게 한없이 펼쳐져 있지. 여기가 위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쪽에 서 있으면 여기가 위죠. 그죠? 근데 어디 그려놓으나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역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놓는 이유가 이 북쪽에 임금이 앉아 있고요. 북쪽에. 남면을 하고 있죠. 그죠? 그 왼쪽이 어디입니까? 동쪽이고, 양이고, 오른쪽은 서쪽이고, 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딱 맞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양이 자라나잖아요. 그죠? 양이 자라난다는 건 위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죠? 이걸 뒤집어 그려 놓으면 양이 자라나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려놓고 이해하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려놓고 이해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정즉 복원하는 것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끝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요 밤에 잠자는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계절로 보면 겨울입니다. 죽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씨가 다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묻혀 있고 풀들도 전부 다 말라서 다 썩어 죽어 있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나죠. 그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루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생명도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태극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잊지 말고,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한 얘기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실천하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라. 뭐에? 경을 하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경을 하는 데. 밤낮. 이게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학의 핵심은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대학을 딱 펴면 대학 지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명명덕. 명명덕이 뭡니까? 내 본래 마음이 덕입니다. 본래 마음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워졌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다시 밝혀야 되죠.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친민이 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 그래야 지어지선이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다 같이 행복해져. 경물치지 성의정심. 성의가 뭐냐 하면 내 마음 일어나는 거 관찰하는 겁니다. 정심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부 명상 얘기입니다. 이게 경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소리가 나옵니다. 맹자 호연지기장을 보면 호연지기 기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직양, 집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양, 곧게 기르라. 직양이 뭐냐면 정존입니다. 정존. 아무 일 없을 때 곧게 기르고. 집의는 뭐냐. 의, 계속 선택을 할 때 바른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동찰입니다. 전부 그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하고 유학을 보면 너무 쉽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 해설이 나오는데 234페이지서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왕노제는 상체서원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교육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외우게 해서 실천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시면 태계 선생이 경제자문 공부에
경제잠 제9도입니다. 바로 지난 봄에 공부했던 거. 그는 공부에 힘쓰는 여러 공간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수긍야매잠은 시간적인 상황으로 24시간 새벽에 잠자리에 아직 누워 있는데 의식이 깨어났을 때부터, 그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35페이지 도의 운행은 일상생활을 하는 중 어느 곳에라도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한 자리도 이치가 없는 곳이 없으니, 모든 것은 그 이치라는 건 천리입니다. 천리. 천리는 뭡니까? 천리는 이렇게 음양 반복입니다. 천리는, 하늘의 이치는. 이 이치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봄에 우리가 싹이 날 때, 내가 여기 이 진주 향교에 왔더니 어제 싹이 잘 나 있더니 일주일 뒤에 또 경남 유교대학 왔더니 오늘 꽃이 막 몽우리가 졌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순간도 멈춰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한순간도 멈춰있는 순간이 없어요.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하늘이 명하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의식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순간순간 살피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선들 공부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 공부는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예요. 또한 잠시라도 정지되는 일이 없으므로 한순간도 이치가 없을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공부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제 236페이지에 자사자가 말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은 중용의 수장을 얘기합니다. 중용 1장. 중용 공부하셨죠? 이번 과정에. 그 중용의 1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보시면 이제 유학이 제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중용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삼가 조심하고 들리지 않는 것에 두려워한다. 요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천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명하는 거. 하늘이 명하는 것은 밥 먹어라 하고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본 마음이에요. 천명지위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늘 살피고, 또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거는 뭐냐? 우리 마음 솟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 마음 솟아나는 거는 저 깊은 데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솟아납니다. 아주 미세하게. 화가 나는 것도 그렇고 욕심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다 저 밑에서부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 혼자만 아는 마음을 삼간다. 내 마음 이렇게 일어나는 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신독이라 그럽니다. 내 혼자 아는데 그걸 잘 챙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에 나온 얘기도 다 뭐예요? 이거예요. 정존, 동찰, 이 얘기인 거예요. 이는 한번 고요하고 한번 움직이는 음양 변화의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양하고 성찰하면, 제가 존양하고 성찰하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계속 존양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존양, 정조하고 명상하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는 성찰, 마음 일어나는 거 계속 관찰하라는 거예요. 중용 1장이 바로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 되는 핵심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37페이지에 이상 5그림은 심성의 근원을 두고 있지만 그 요지는 일상생활에서 힘써 경외의 자세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제가 238페이지에 설명을 했는데 성악10도 앞에 있는 1도부터 5도까지는 천도의 근본을 두는 겁니다. 태극도, 서명도 이런 얘기는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늘에서 왔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인륜과 덕업의 목적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덕은 우리의 본 마음 얘기고 업은 역할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도에서 10도까지는 심성의 근원을 두고 마음 공부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경외를 높인다. 하늘을 잊지 말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속 성 얘기하는 거 이거 천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시를, 하늘의 명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역자의 성찰 이거는 이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